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지금까지 뭐 한 거냐면은 원소하고 주기표했던 것이고, 이제는 뭐 할 거냐면 그러한 원소들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같은 족이면은 같은 화학적 성질이라고 배웠으니까 일단 금속과 비금속 중에서도 가장 금속성을 대표할 수 있는 원소들 소개하고 가장 비금속성을 대표할 수 있는 원소까지 소개해 볼게. 알겠지? 그래서 1부터 18초까지 우리가 좀 배우면 좀 유용한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 두 개를 소개해 볼게.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다음 파트는 여기까지가 이제 A였고 여기서 B 볼게. B 파트부터는 그 시작은 알칼리하고 할로젠으로 시작하게 돼. 1번 알칼리 금속. 자, 알칼리 금속의 정의는 뭐냐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얘는 1족에 해당하는 애들이야. 1족에 해당하는 금속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 볼게. 1족에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있잖아. 그치? 아까 얘기했지만 수소는 비금속이지.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 하면은 수소는 제외야. 써볼게. 그래서 수소는 제외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을 뜻해. 알칼리 금속은 다시 알칼리 금속은 1족인 애들 중에서도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이라고. 됐어? 그 예외 사항인 거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알칼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알칼리는 첫 번째 특징 1번. 얘는 실온 고체야.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이미 내가 아까 소개했듯이 모든 금속은 수은을 제외하고는 고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칼리도 고체지 않을까? 라고 이해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백색 광택을 가지고 있어. 은백색 광택. 그래서 얘네들은 다 알칼리 금속들이고 실온에서 고체이면서도 은백색 광택을 띠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되게 무르는 금속이어가지고 얘네들은 되게 무르다. 그 다음에 칼로 자르기 되게 쉬워. 칼로 자르기 쉽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밀도가 작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징. 얼마나 작냐면은 물보다 작아. 밀도가. 그래서 물에 떠. 얘들은 물에 뜨는 금속들이야, 이 친구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알칼리 금속은 화학적 반응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즉 써볼게. 반응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물질은 그냥 두면은 성질이 바뀌어. 계속. 그러니까 계속 뭔가 바뀌는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안정하지 않은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두 가지 반응성을 가지고 있어. 공기 중에서 써볼게. 얘들은 반응성이 매우 크다. 어떤 반응성이냐? 써볼게요. 첫 번째는 공기 중에 산소와의 반응성이 있고, 두 번째는 뭐 공기 중에 수분이나 물과의 반응성이 있어. 물과의 반응성.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산소와의 반응성 매우 크고, 두 번째 물과의 반응성 상당히 크다. 어떻게 반응하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중3 때 배웠었던 화학 반응식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해할 수 있어. 써볼게. 일단 예를 들자면은 리튬과 같은 금속은 리튬. 얘는 공기 중에 산소 O2와 만나면은 쉽게 뭐가 될 수 있냐면은 Li2O가 돼. 바로바로 이렇게 돼. 바뀌어버려. 뭐 화학 반응식 완성하자면은 Li2, Li니까 안 맞지 뭔가? 그래서 여기다가 4 써주고 여기다가 2 써주고 Li가 4개고 O가 2개니까 여기다가 O2 됐네? 이게 완성된 화학 반응식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시 볼게. 리튬이 산소,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뭐가 된다? Li2O가 된다. 산화 리튬이고 이름은. 얘는 색깔이 약간 흰색을 띄어. 흰색을 띄긴 하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거는 원래 리튬은 광택이 있는데
광택이 있었으나 반응하면은 뭐야? 광택이 사라져. 광택 X. 알겠지?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 볼게, 물. 물과 반응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져. 자, 리튬이 H2O하고 반응한다면은 LiOH가 돼. LiOH. LiOH.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H2 수소가 나와. 그래서 이게 일단 화학 반식인데 얘도 동일하게 뭔가 안 맞으니까 아다리가 맞추면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2 붙이고 리튬이 2개니까 여기다가 2 붙이시고 그 다음에 수소가 2개 4개니까 여기다가 2 붙이면은 이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2대 1 이렇게 돼. 됐어? 이렇게 쓰면은 화학 반응식 완성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이런 게 중요해. 첫 번째, 다시 볼게. 산소와 반응하면은 뭐가 된다? 광택이 사라진다. 써볼게. 광택 사라진다. 광택을 잃는다. 금속이. 이게 결과고. 두 번째, 물과 반응할 때는 두 가지 일이 벌어져. 첫 번째, 수소가 나온다. 수소 기체 발생. 두 번째, LiOH에서 이 OH가 중요한 건데 이 OH는 물에 녹아서 OH 마이너스 이온을 존재하게 되어 있어. 이 친구는 이름은 수산화 이온인 건데 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염기성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페놀프탈레인 수용액에다가 집어넣어 얘를 좀 뿌려주면은 수용액 속에서 붉게 바뀌어. 색깔이 붉게 변함.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볼게. 리튬이 물과 반응하면은 LiOH하고 H2가 나오는데 H2는 수소기체고 LiOH의 요 OH는 염기성 물질인데 얘는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좀 떨어뜨리면은 색깔이 붉게 바뀌어. 즉, 요 물질은 염기성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다시 이해 안 될까봐 다시 얘기하자면은 요 페노프탈레인은 뭐냐? 그래서 이거는 염기성 검출 물질인 거예요. 이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해주는 근거라고. 알겠지? 염기성이 뭔데요? 그게 OH-예요. 그래서 결론, 페노프탈레인이 붉게 바뀌는 이유, 수용액 속에서 뭐가 있어서 OH-가 있어서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같이 연계해서 암기하시면 되고. 넘어갈게. 그래서 알칼리는 세 놈 다 이래. 이런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리튬이든 나트륨이든 칼륨이든 간에 다 1번, 2번, 3번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지만 뭐 굳이 좀 차이가 있다면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조금 더 반응성이 크고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더 반응성이 커. 그러니까 반응성 순서는. 그러니까 다시 볼게. 똑같이 놔두면은 훨씬 더 빠르게 광택이 사라지는 물질은 칼륨인 거야. 리튬보다는. 알겠지? 그 다음에 훨씬 더 격렬하게 기체가 나오는 물질도 누구인 거야? 칼륨인 거야. 리튬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더 빠르다고, 속도가. 더 빨리 바뀌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야? 우리가 주기표상에서 배웠었던 애들 중에서도 가장 금속다운 애가 바로 일족인 애들.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인 거야. 가장 금속 성질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친구들. 고체면서 광택이 있으면서 이렇고 이런 애들. 여기까지가 일족 알칼리 금속인 애들이고. 두 번째 볼게. 넘어가서 교재에서는 이제 66페이지 볼게. 66페이지에 이제 할로젠 볼게. 할로젠.
할로젠 원소들인데 할로젠은 어디에 있는 애들이냐? 주기표 상에서 여기야. 17조 얘네들. 얘네들이 다 할로젠이야. 할로젠. 할로젠은 어디 있냐? 다시 17쪽에 위치해 있고, 그러므로 얘들은 어디를 지칭하는 얘기냐? 플로린,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요 4개의 원소에 대한 우린 얘들을 할로젠 원소라고 얘기하죠. 할로젠 원소. 워낙 유명해서 별도 이름이 이렇게 있는 거야. 얘도 동일하게 특징이 있겠지, 이렇게. 그렇지? 얘네들만 어떤 공통된 어떤 특징이 있을 거라고. 공통된 특징 혹은 어떤 차이점도 있을 건데 한번 볼게요. 1번 할로젠의 특징 1번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얘네들은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고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상황에서 실온에서는 이 친구들이 단독 원자로 존재가 불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F2, Cl2, Br2, I2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자가 2개가 붙어 있는 그게 하나의 분자인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 친구들은 왜 그런지 나중에 배우게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볼게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특유의 색이 있어. 이거 특유의 색 가지고 있는데 써볼게. 먼저 자 쓰면은 F2부터 Cl2 그 다음에 Br2 I2 이런 물질을 내가 써보면은 일단 F2는 상태는 기체야. Cl2도 기체고 Br2는 액체거든. 아까 기억나지? 액체였어 이거. I2 고체이고. 그 다음에 색깔로는 F2의 기체의 색깔은 옅은 노란색. 옅은 노랑. Cl2는 그냥 노랑. Br2는 젓갈색. I2는 보라색. 그래서 암기하실 때 이렇게 원자 번호가 증가하거나 혹은 봐봐 같은 족 내에서 주기가 증가할수록 점점 색깔이 진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암기하기 쉬워. 그치? 옅은 노랑, 젓갈 보라니까 점점 색깔이 진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리하겠지? 그래서 이런 특유의 색 혹은 상태를 가지고 있다. 상태라면은 이제 기체, 액체, 고체를 뜻하는 거겠지? 세 번째 볼게. 세 번째 얘도 알칼리와 동일하게 반응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반응성 크다. 누구와 크냐? 이제 이걸 봐야 되겠지? 누구와 크냐면은 이제 두 놈을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앞에서 소개했었던 이제 1쪽의 알칼리 애들과 또 반응성이 커. 얘와 만나면은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 첫 번째 1번 알칼리 애들. 두 번째 2번은 1쪽이지만 알칼리가 아니었었던 수소야. 얘와도 반응성이 되게 커. 수소와도. 써볼게. 두 번째 수소야. 이제 뭐 할 거냐면은 화학 반응식 써볼게. 대표적인 알칼리가 누가 있냐? NA인데 NA. 만약에 봐봐. Na 금속이 있고 너가 여기다가 실험실에서 요 Cl2 기체를 너가 흘려보냈어. Cl2.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NA와 Cl끼리 만나서 NaCl 돼. 화학 반응식 완성하게 된다면은 Cl 2개니까 여기다가 2개 묻히고 여기다 2 묻히면 끝나거든. 아무튼 이렇게 되고 실제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Na라는 이제 금속, 알칼리 금속에 Cl2 기체를 흘려주면은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면서 불꽃이 튀면서 뭐가 나와? 고체, 소금 나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두 번째 볼게. 수소 볼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는 원래 H2니까 H2랑 Cl끼리 만난 거겠지? Cl2끼리 만났어. 뭐가 된다? 2HCl 된다. 이렇게 돼. 얘랑 거의 유사하거든? 일단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적어볼게. 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HCl이 HCl에서 H만 따로 떼내면은 이게 H 플러스거든? 얘는 누구냐? 이거는 산이에요, 산성. 얘는 산성을 띠게 돼. 알겠지? 그래서 다시 볼게. 두 개가 좀 차이점이 있어. 일단 특징과 차이점이 있는데, 알칼리는 다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반응성이 매우 크다. 그랬을 때, 특히나 물과 반응했을 때에는 OH를 내놓는데, 이러한 OH는 즉 염기성이고, 염기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이 펜토프탈레인 용액을 집어넣었을 때 색깔이 붉게 바뀐다 라고 암기하시면 되고, 두 번째,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반응할 수 있는데 반응에서 나오는 물질이 기본적으로 H 플러스를 띠고 있는, 즉 산성을 띠고 있는 물질인 거야. 그래서 얘는 산성이다. 되게 반대지? 염기성, 요거는 산성.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알칼리 할로젠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내가 지금 소개한 것이고, 넘어가서 68페이지에 원자의 전자배치까지도 해보자. 원자의 전자배치. 그래서 다 필기하시고 암기하시고 여기만 지울게. 여기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 여기를. 자, 세 번째 파트인 C는 이제 원자의 전자배치예요. 이 부분은 아마 처음 들어볼 수도 있고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 알려주실 수 있는데 원리는 되게 간단해. 첫 번째 볼게. 일단 원자의 구조부터 써볼게. 원자의 구조 이미 알고 있어. 자, 원자가 있으면은 원자에는 뭐가 있어? 핵이 있고 전자가 있지. 그렇지? 이게 모시도고, 얘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쓰자면은 원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해요. 첫 번째, 가장 중심에 있는 핵,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돌고 있는 뭐가 있어? 전자가 있겠지. 전자. 그 다음에 다시 핵은 뭐로 또 분리할 수 있냐면은, 핵 안에는 양성자라는 입자가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라는 입자가 존재가 가능해요. 여기 안에는. 자, 각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고, 플러스. 중성자는 이름부터 나와있지. 중성이니까 얘는 전하가 없어. 얘는 전하가 없다. 뿔마 전하가 없다.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띠고 있어, 마이너스. 그래서 원래 원자라고 하면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즉 플러스를 띠고 있는 핵,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끼리 만나서 결합된 게 원자인 거야. 됐어? 뿔마. 그리고 요 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원자도 중성이다. 얘도 전기적 중성이다. 그리고 원자의 종류마다 양성자의 수가 달라져서 요 원자 번호와 교정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봐봐. 리튬은 3번이야, 원자 번호가. 무슨 의미야? 리튬 원자핵에 들어있는,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도 몇 개다? 3개다. 이 의미야. 오케이? 다시. 자, 베릴륨은 원자 번호 뭐야? 4번이야. 무슨 의미야? 원자 번호 4번이라는 얘기는 베릴륨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도 4개다. 됐어? 그 다음에 봉수 몇 개야? 5개. 탄소 6개. 질소 7개라고. 오케이? 되게 정직하잖아.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이 순서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화학자들이 배치했었던 이러한 원자 번호는 알고 봤더니 그냥 핵에 들어있었던 양성자의 숫자대로 배열한 거야. 알고 보니까. 됐어?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원자는 항상 모든 원자들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원자 번호. 원자들의 원자 번호는 사실은 뭘 의미했다? 양성자 수였고, 양성자 수를 의미했던 것이고, 어차피 원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고로 그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도 일치하겠지.
다시 무슨 얘기냐면은 리튬의 양성자가 3개면 전자도 몇 개다? 3개란 얘기야. 베릴륨 양성자 수가 4개니까 전자 수도 4개다. 알겠지? 그러니까 다 일치한다고. 그래서 이게 결론이야. 원자의 구조를 봤을 때 원자는 정기적 중성이고 중성인 이유는 결국에는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하고 그 다음에 전자의 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중성이었던 거야. 알겠지? 무슨 말 이해했어, 도현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다음은 뭐냐면은 야 그러면 다시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수소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가 몇 개라고? 하나고 헬륨은 2개고 그치? 리튬은 3개고 4, 다 6, 7, 8, 9개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러한 원자 안에 전자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냐가 그 다음 관심사야. 전자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냐. 그러니까 전자가 어디 있냐고 도대체. 어디 있길래 나트륨 11개 있고 마그네슘은 12개 있냐 이 얘기인 거야.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냥 뭐 리튬이다. 얘가 3이니까 프로 3이니까 전자가 그냥 이렇게 있어요라고 배웠지. 그냥 대충 3개를 이렇게 뭐 푸뿌려 놓으면은 3개 있다라고 배웠을 거야. 아마 중3, 중학교 2학년 때는. 근데 고2, 1 때는 이렇게 안 배워 이제. 얘 어떻게 배우냐면은 이렇게 배워요. 두 번째 볼게. 원자의 전자 배치. 전자가 도대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냐에 대한 얘기야.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요 원리는 화학에서 좀 유명한 옥텟 규칙을 따라. 옥텟은 영어로 숫자 8을 의미하는 것이고 알고 있지? 숫자 8. 그래서 일종의 8전자 규칙이라고도 얘기하죠. 8전자 규칙 8. 소개해볼게요. 지금부터. 일단 하나하나 내가 얘네들을 그림을 그려보면서 일단 소개를 해볼게. 봐봐. 도환아 봐봐. 먼저 기본적으로 전자들은 원자 안에 특정한 곳에만 들어갈 수 있어. 특정한 어떤 에너지 값을 가지거나 특정한 어떤 방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중심에 핵이 있으면은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이렇게 여기만 가능해. 이렇게 이런 특정한 곳에서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불가능. 여기는 불가능. 어디만 가능한데 여기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자는 이 라인에서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됐어 여기까지? 일종의 전자 껍질 이론이야. 전자 껍질 이론. 전자는 특정한 뭐야? 껍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혹은 그냥 전자는 특정한 방에서만 존재가 가능하다라는 게 전자 껍질 이론이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이랬을 때 자 우리 얘를 뭐라고 하냐 이 껍질을 우리가 가장 안쪽에 있는 껍질 첫 번째 껍질을 얘기해. 첫 번째 껍질 N은 1번째 N은 1번째 껍질 N은 2번째 껍질 N은 3번째 껍질인 거야. 항상 모든 그 전자 배치를 보시면은 가장 안쪽에 있는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2개가 가능해. 맥시멈 2개까지 차올 수 있어. 됐니? 외우라는 이유는 없어. 보니까 그렇다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부터는 몇 개 가능하다? 8개가 가능해. 세 번째도 8개 가능해. 네 번째 껍질은요? 여기는 안 배워. 그러니까 뭐 하나, 2개, 3개, 4개 그냥 넣으면 돼. 여기는 알겠지? 여기는 안 배움. 자 그러면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주기율표에 소개되어 있는 원소들에 대한 원자들에 대한 전자 배치 내가 할 수 있어. 이제 해볼게. 예를 들면은 수소랑 헬륨 해볼게. 수소 헬륨. 자 일단 규칙은 뭐냐? 일단 규칙은 전자는 당연히 다 존재 가능하긴 하지만 나는 뭐 할 거냐면은 전자를 최대한 안쪽부터 채워나가 볼 거야. 오케이? 안쪽부터 난 전자를 채워보겠다고. 됐니 여기까지? 규칙은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볼게.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에요. 무슨 얘기야? 전자가 하나 있다는 얘기야. 하나 있으니까 하나 어디 있어야 돼?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치? 가장 안쪽에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됐니?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그릴게. 수소는 껍질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장 안쪽에 하나 채우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껍질을 표현한 것이고 껍질 안쪽에 하나 있다. 여기 안에. 됐어? 얘 헬륨 볼게. 헬륨은 전자가 두 개야. 왜냐면 원자번호 2번이니까. 그래서 얘는 원자번호 2번이고 두 개를 채울 때는 여기 안쪽에 하나, 둘 채우면 끝나겠지?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두 개. 안쪽에 두 개 채우고 끝! 됐어? 여기까지 이해 있니? 없지? 그냥 나는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그냥 핵에 가장 가까운 방이 있는데 3개, 4개 이렇게 있는데 가장 안쪽 방은 몇 개까지 가능하다? 수용 민원이 2개. 그 다음부터 몇 개? 8개, 8개라고. 됐어?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전자를 이제 배치해 볼 건데 규칙은 뭐냐? 안쪽부터 꾹꾹 눌러 담아 채운다는 거야. 됐어? 해볼게 다시. 이제 리튬 볼게. 리튬. 자,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에요 3번이라는 얘기는 전자가 3개니까 안쪽에 2개, 안쪽에 2개, 바깥쪽에 하나 채우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2개 채우고 여기 하나 채우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중간에 얘들 볼게. 이제 뭐 탄소 볼게. 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번호가 6번이에요 6번이니까 도아야 6번이라는 얘기는 전자가 몇 개라는 얘기야? 6개. 그럼 몇 개 채워? 어떻게 채워야 돼? 안쪽에 몇 개? 아니 안쪽에 맨 안쪽에 2개? 4개인 거야. 오케이? 시작은 2개라고. 그래서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4개 채우면 끝나겠지. 2 더하기 3이 6이니까. 됐어? 또 해볼게. 탄소 몇 개야? 탄소 8번이야. 탄소는 8번이야. 그러니까 탄소 같은 경우에는 8번이고 원자번호는 8번이니까 안쪽에 2개, 그 다음 6개면 되겠지. 그래서 2, 6 하면 끝나. 네온 볼게. 네온은 10번이야. 원자번호가 10번이니까 2개, 8개 끝났지. 그렇지? 그래서 네온 같은 애는 네온 같은 애는 2개, 8개 하고 끝. 그럼 네온 같은 애들은 헬륨과 네온 같은 애들은 여기 헬륨 볼게. 헬륨이나 네온 같은 친구들은 보시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헬륨은 첫 번째 껍질을 꽉 채우고 끝났고 네온은 두 번째 껍질까지 꽉 채우고 끝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볼게. 이제 나트륨.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이에요.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으로 여기 한 개 있으니까 28 하나겠지. 28 하나. 그래서 얘는 28 하나. 이렇게 하면 끝. 이 친구도. 이제 얘 볼게. 알곤은 원자번호 18번이고 얘는 2, 8 하면 끝나지. 그렇지? 그 다음에 칼륨 해볼게. 칼륨은 원자번호 19번이야. 잠깐만 봐봐. 28, 그 다음 뭐야? 288 한 다음에 288 하나지. 그러면 얘는 288 하나. 마지막 칼슘 같은 경우는 20번이니까 얘는 20번이니까 288 두 개지. 됐어?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어떠한 좀 규칙성이 있냐면 이런 규칙성이 있어요. 이제 볼게. 써놓고 보니까 족과 주기가 사실 얘와 관련이 있어요. 뭐와 관련이냐면은, 자 볼게. 주기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보시면 수소와 헬륨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면은 둘 다 첫 번째 껍질만 가지고 있어. 1주기. 그 다음에 리튬부터 네온까지는 이 친구들은 가볼게. 21, 22, 23, 24, 25, 26, 27, 28,
배치니까 얘네들은 두 번째 껍질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두 개의 껍질을 가지고 있어. 2주기는. 3주기는 껍질 3개. 4주기는 껍질 4개인 거야. 그래서 결론. 주기의 의미는 사실 뭐가 관련이 있다? 전자가 들어있는 방의 수 혹은 껍질 수야. 얘와 관련이 있어. 결국에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좋아요? 이해했어? 못했어? 수민이 이해했니? 다시 해? 그대로 쓰면 우리가 이 배치대로 쓰면은 얘는 뭐야? 1이고 얘는 2고 얘는 2, 1이고 얘는 2, 2고 2, 3이고 2, 4 배치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2, 8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게 몇 개냐고 껍질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두 개잖아 다. 극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 뭐야? 3주기부터는 2, 8, 하나. 몇 개야? 하나, 둘, 3개지? 껍질 수가? 껍질 수가 3개잖아. 뭔 말인지 이해됐니? 이해했어?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관람객들이 왔어. 앞줄부터 채울 거야. 여기는 인원이 2개까지 가능하고 여기는 8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내가 다시 소중같이 얘 NA처럼 관람객 수가 11명이면은 여기에 2명 채우고 여기에 8 채우고 여기 하나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마지막에. 그래서 어쨌거나 관람객들이 채우고 있는 뭐랄까 의자의 어떤 라인은 몇 개일까요? 하나, 둘, 3개인 거 아니야. 그렇게 세는 거라고. 오케이? 이해했어? 그래서 다시 보면은 주기표에서의 주기는 일종의 전자 껍질 수를 얘기해줘.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 뭐 도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봐봐. 보시면 다시 쓰면 이거 자 1쪽만 보시면 1쪽 볼게요. 1쪽만 보시면은 1쪽은 자 수소는 하나 LI는 1이고 그 다음에 NA는 2, 8 하나고 그 다음에 K는 2, 8, 8 하나 배치거든? 자 약간 눈치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라인의 애들은 이 라인에 있는 이 친구들은 어떠한 좀 공통점이 있어? 보시면 공통점 이 네 개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니? 공통적으로 지민아 보이니? 공통점? 수소의 전자배치, 리튬의 전자배치, 나트륨의 전자배치, 칼륨의 전자배치인 거 이게 지금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공통적으로? 그냥 끝자리가 1이잖아 다. 그치? 그러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가 몇 개야 다? 하나지? 얘들 볼게 이쪽도 베릴륨은 2이고 마그네슘은 2, 8, 2이고 칼슘은 2, 8, 8, 2이에요. 알지 이제? 셋 다 공통적으로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의 수가 몇 개라고? 2개, 2개, 2개라고요. 동일해요. 알겠어? 얘 제외하고 얘 볼게. 얘 이 라인 볼게. 18쪽인 애들 18쪽 볼게. 18쪽은 헬륨은 2 네온은 28 알고는 288이야. 그래서 헬륨 제외하고는 88로 일치해. 됐어? 여기서 결론 같은 세로줄은 그래서 뭘 의미했니? 라고 물어본다면 뭘 의미했니? 라고 물어본다면은 바깥에 있는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를 의미하기도 해. 1조 1 2 2조 물론 얘는 3이지만 13조 됐어? 그런 걸 의미하고 써볼게. 그래서 써볼게. 여기다가 뭘 의미했니? 라고 물어본다면은 일명
원자과 전자수. 이렇게 표현해줘. 원자과 전자수. 이게 무슨 의미냐? 얘기해볼게. 다시. 원자과 전자수. 원자구조, 전자배치. 세 번째. 원자과 전자의 수. 이거 개수긴 한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써볼게. 되게 중요한 이게 정의야. 원자과 전자수의 정의는 뭐냐면은 자, 최외곽의 전자의 수 이면서도 플러스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의 수를 뜻해. 다시 볼게. 원자과 전자수의 정의는 뭐냐면은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중에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의 개수를 뜻해. 그러면 다시 볼게. 이 친구 다시 볼게. 이게 뭐였다고? 가장 바깥에 몇 개 있었다고? 하나 있었어. 그 하나가 다 참여해요. 그래서 얘는 써볼게. 원자과 전자수를 내가 구해보면은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1쪽에 있는 친구들의 원자과 전자수는 그대로 1, 2족은 2, 13족은 3, 13개 아니야, 3개야 이거. 14족은 4, 15족 5, 16족 6, 17족 7, 18쪽 중요해 이거. 이거는 빵이야. 자, 왜 그러냐 다시 볼게. 이거 납득되니? 봐봐. 1, 2, 3, 4, 5, 6, 7 납득이 되니? 가장 바깥에 있으면서도 가장 바깥 껍질에 있으면서도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의 수를 뜻해. 다시 보면은 볼게. 이 친구들은 다 가장 바깥에 하나 가지고 있고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플로린도 마찬가지로 플로린도 전자 배치가 2, 7이고 CL은 2, 8, 7이고 다 7, 7로 끝나. 다 이 친구들은. 근데 마지막에 왜 18쪽에 해당하는 헬륨, 네온, 알고는 0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 이거 왜 0이냐? 이게 중요하거든? 왜 0이냐면은 써볼게. 이 친구들은 최외곽의 전자들이 화학 결합에 참여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최외곽에 각각 2개, 8개, 8개 있긴 있는데 걔네들이 화학 결합엔 참여하지 않아서 0인 거예요. 이해됐니? 이 말? 이해했어? 집이나 혹시? 요 관련되어 있는 전자 배치부터 해가지고 여기 원자과 전자수에 대한 스토리가 이해가 되니? 이해됐어? 일단 직접 해보셔야 돼. 뭘 해보셔야 되냐면은 너가 직접 원자 번호에 따라서 전자 배치를 너가 해봐야 돼. 직접 해보고 거기 안에서 그래서 껍질이 하나, 2개, 3개, 4개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에서 들어있는 전자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얘는 왜 0이냐? 그거는 마지막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0인 거야. 그 이유는. 됐어? 2가지 다 만족해 주셔야 돼.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이면서도 그러한 전자가 화학결합에 참여하면은 카운트하는 거야. 근데 얘들은 뭐야? 참여 안 한다고요. 얘는 전자 배치가 2, 얘는 2, 8, 얘는 2, 8, 8인데 가장 바깥에 있는 요 전자들이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아서 카운트가 안 되는 얘기야. 0으로 그냥 본다는 거야. 원자과 전자수를. 알겠지? 그냥 이거는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요 원자 번호가 있을 때 네가 과연 전자 배치할 수 있니? 이거 하시면 되는 거거든. 하나만 더 해볼게 몇 개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자 여기 알루미늄이라는 원소가 있대. 원자가 있어. 원자 번호 얘는 13번이야. 너가 한번 전자 배치 해봐라 라고 해보는 거야. 해볼게. 2, 8, 3 아니겠니? 2, 8, 3 안쪽부터 꾹 채우면은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8개 그럼 3개지? 그치? 그 다음에 무슨 얘기야 이게? 껍질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3개 있어요. 그 다음에 원자과 전수는 몇 개 있어요? 3이에요 하면 되는 거야. 또 해볼게. 예를 들면 나트륨이 있어. 나트륨은 원자 번호 몇 번이야? 11번이야 11번이니까 아 얘는 2, 8 하나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여기서 문제 껍질수가 몇 개니? 하나, 둘, 3개예요. 그 다음에 원자과 전수가 몇 개니? 하나예요 라고 하면 되는 거야. 또 해볼게. 아니면은 자 산소, 플로린, CL 해볼게. 자 산소 원자 번호 몇 번이야? 얘는 8번, 플로린 9번, 그 다음에 CL은 18번. 얘는 이제 18번이에요. 아니면 17번이에요. 그러니까 8번이니까 2, 6, 9번이니까 2, 7, 17번이니까 2, 8, 7이지. 그러니까 다시 볼게. 껍질수 몇 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원자과 전수는 6, 7, 7인 거야. 마지막 얘도 해볼게. 헬륨, 네온, 알곤. 헬륨, 네온, 알곤 볼게요. 원자 번호는 각각 2, 10, 18이고 그러니까 전자 배치는 2, 2, 8. 그 다음은 2, 8, 8이야. 여기서 질문 껍질수 몇 개니? 껍질수 해볼게.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3개라고. 됐어?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는 2, 8, 8 하면 안 돼. 왜냐면 얘들은 할로젠, 얘네들은 이제 18촉인 친구들은 화학결합 참여 안 하기 때문에 개수는 있으나 카운트하지 않는 거야. 0으로 치면 0, 0이다. 0, 0, 0이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69페이지까지 해당하는 내용이고, 숙제로는 75페이지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간 거에 대해서 숙제로는 63부터 75까지 6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반드시 풀어오시고 그 화학은 한번 진도 놓치거나 안 따라오거나 뭐 문제를 안 풀기 시작하면은 따라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겠지만 안 해오면 남아 다음 주에 여기까지 할게.